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동섭 전략가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에서 5월은 전통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 격언은 유명해졌는데요. 통상 보면 6월 흐름은 어떤가요? 5월에 사실은 떠나라고 했지만 떠날 만큼의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5월에 강했기 때문에 6월도 비슷할지 아니면 5월에 장이 연출될지 이건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5월 달에 제일 중요했던 게 하나가 그 인플레 우려였잖아요. 그 인플레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언제 되냐, 댈러스 연은 총재인 카플란 같은 경우에는 빨리 테이퍼링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달에 제일 핵심 키포인트가 AP 민간 고용이었어요. AP 민간 고용이 경기 과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것은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이제 자금을 자꾸 지원하기 때문에 돈을 좀 지인 사람들이 이제 쉬는 거죠. 한 달, 두 달 쉬다 보니까 고용이 늘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경기 과열에 대해서 아닌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로 바꿔졌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6월이 딱 들어서는 첫째 주부터 이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이번 3일, 4일. 그러니까 3일 날은 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ADP 민간 고용이 나오고요. 4일 날은 5월 공유 동향이 나옵니다. 저는 제가 중요한 달로 보는 것은 사실 이달보다 다음 달을 보지만 이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이 120만 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그거보다 한참 적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세적으로 원래 제자리를 돌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시장은 볼 거고 또 4일날 고용 지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그 PMI 지수가 아마 이번 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미국장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지만 유럽장은 열었어요. 유럽장에서 스페인하고 독일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게 유럽장을 약간 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나 금리 인상 우려가 시장에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6월의 장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그 지표의 발표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휴장을 했지만 미국장 차트는 봐야겠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주봉 차트상으로는 추세선 연장선에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지난주가 되게 중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사실은 이게 음봉이냐 양봉이냐. 근데 양봉도 어설펐어요. 그렇죠? 완전히 쫙 세워주는 양봉이 나왔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양봉도 어설프게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연휴를 지금 맞이한 상태죠.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6월부터 시작되니까 이 캔들의 모습이 아래쪽으로 하냐 위쪽으로 하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확실하게 결정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결정 못합니다. 사실 양봉이 나왔어도 이렇게 추세선 윗볼을 완전히 뻥하고 뚫어주지 못하면 사실 무의미하죠. 그게 지난주에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똑같은 차트죠. 차이점이 있다면 5주선, 2주 연속으로 양봉을 주면서 5주선 위로 살짝 들어 올려준 거. 요 정도가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이슈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을 거다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27일 날. 제가 아마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금통위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하다. 또 거기에는 소수 의견이 있는지 이것도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적절한 시점, 그러니까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하겠다. 시장에서는 보통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에 맞춰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제일 마지막에 금리 인상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흥국이나 아니면은 이제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들은 아마도 테이퍼링 하는 시점에서 진행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미국 금리 인상을 바라보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올해 특히 미국에서는 6월달 회의 때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시장에서는 거의 10월 정도부터 테이퍼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채권 매입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 한두 달 정도, 그러니까 올 연말 전후가 아마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거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영끌을 하고 가계부채 신용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벌써 마이너스 통장이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투자하기 굉장히 꺼려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물량이 시장에 일부 쏟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는 그런 것은 거의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시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데 아마 연말 전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냐. 거기에 따른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짜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국내장 외국인이 기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 기관이 진짜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샀는데 기관한 거지 무슨 진짜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추세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어저께 5,100억을 샀어요. 물론 기관은 7천억을 팔았어요. 기관은 뭐 7천억을 팔았는데 외국인이 샀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주가를 잘 견뎌냈어요. 오늘도 오르는데 오늘 외국인이 팔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뭐 어저께 샀으니까 일부 팔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은 또 선물에서 한 8천억을 사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요 근래 며칠 전,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에는 기관, 이번 주에는 외국인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만약 외국인들이 정말 들어오는 위치라면 이 자리가 맞을까? 사실은 외국인들은요, 여기서 선물을 여기서 1조 2천억, 3천억을 팔았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도 역시 1조 2천억, 3천억을 팔았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팔았습니다. 지금 현재 또 그 자리에 또 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외국인의 기관이 왜 중요하냐, 그게 진짜냐,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이제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올랐어요. 그 중에서 외국인이 산 시점은 딱 두 군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조 5천억을 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3조 5천억을 샀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그 3조 5천억을 사고 난 다음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조를 팔고 8조 중에서 3조 5천억, 약 40% 정도, 45%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고 다시 여기서 45%가 나갔어요. 3조 5천억.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8조 2천억을 팔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이틀 동안 매수가 한 6천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지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은 다 여기서 팔았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 8조를 팔았고 여기서도 또 올라가던 물량을 다 던졌어요. 그럼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여기서 이익이 있냐라는 거죠. 이익이 없어요. 그럼 지금 이거 사는 게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야 진짜일까요? 지난번에 여기서 8조 팔고서 3조 5천억 샀듯이 여기서는 전체 16조에서 8조가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요 8조 파는 것 중에서 최소 4조에서 5조는 들어와야 진짜일 거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또다시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매수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아까 맨 앞에 말씀했지만 고점 매수, 여기서 매도 쳤고 여기서 매도 쳤다고 했잖아요. 고점을 유도해놓고 위에서 치기 위한 매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여기서 3조 5천억을 들어오고 해서 매도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가 지금 들어왔다 그러면 상승에 대한 신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들어왔던 거 다 팔고 다시 신규로 8조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소폭을 샀다.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여기 산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만 조금 매수한 거죠. 그 상황에서 추세적 외국인 기관을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어저께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3,200을 안착시키는 시도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해서 뭐냐면 현재의 위치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온 게 추세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선에서 한 4, 5조가 들어온 게 진짜지 않을까. 아니면 만약에 돌파되더라도 계속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힘들다는 거죠. 사실 오늘 선물에서는 8천억 정도 들어왔지만 누계로 선물은 7조 대까지 갔었습니다. 지금은 매도가 누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매수 전체적인 게 추세의 변환을 위한 매수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저도 선물에서는 한 3조 이상, 그 다음에 현물에서는 4조에서 8조 사이의 매수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3,266 넘기 전에 들어와야 진짜고, 그렇지 않고 만약 그 위에 들어오는 거, 그것도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266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도전이 또
또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시각 들었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3,230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25포인트, 생각보다 강한 거죠. 미증시 휴장이었었는데요. 예, 코스피는 982고요. 오늘은 기관, 또 연기금 한 1,000억 가까이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장공감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